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목 민폐 환자라며 무시했는데 반전이 터졌다. 신일 겨울 새벽의 응급실. 김순애는 바람이 매섭게 부는 새벽길을 더듬듯 걸어 응급실 유리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스쳤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숨은 짧게 끊겨 이어졌습니다. 낡은 코트의 기세는 하얀 성에가 내려앉아 있었고 오래된 손가방은 손목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순애는 접수대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하지만 인턴 직원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은 채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분 말씀 빨리 해주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그의 말투에는 조바심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순애는 입술을 달그락거리며 고혈압 증세와 흉통을 말하려 했지만 말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나왔습니다. 저 가슴이 좀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하지만 인턴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듯 키보드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대기실 쪽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번져갔어요. 저런 분은 보건소로 가야지 응급실을 왜 와. 새벽에 괜히 와서 병원 일만 더 복잡하게 하잖아. 순애의 귀에도 그 말이 닿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의자에 앉은 순간 그녀의 손등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둔하게 울렸고 시야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란스러운 대기실, 따분한 표정의 직원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무심한 시선들. 그 모든 풍경이 서늘하게 스며들었어요. 그 시각 병원 어디에서는 익명 최대 후원자 감사 행사를 준비하느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행정팀은 화환과 안내판을 점검하며 환영 동선을 맞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누구도 방금 입구로 천천히 들어온 이 노인이 바로 그 최대 후원자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순애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에 손바닥으로 의자를 짚었어요. 언제부터인지 가슴은 콕콕 쑤셨고 손가락 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하지만 호출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조용히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이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버티자. 그 누구도 이 새벽 조용히 앉아있는 이 노인이 곧 병원 전체의 운명을 흔들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 갈등의 파도. 이도경 간호사는 야간 근무의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복도를 빠르게 지나던 그녀는 순애를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코트, 약해 보이는 체구, 오래된 가방. 그녀는 한눈에 처리하기 까다로운 환자라고 판단했죠. 도경은 차트판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아까 접수하신 거 맞죠? 상태는 어떤데요? 하지만 말투에는 배려보다 성급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조심스레 가슴을 만지며 말했어요. 여기가 좀 답답하고 숨이. 그녀의 말은 느리고 간신히 이어졌지만 도경은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증상은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하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그 말은 대기실 큰 공간에 그대로 울렸고 몇몇 환자들이 고개를 돌려 순애를 쳐다봤어요. 순애는 움찔하며 양손을 가슴 가까이 모았고 숨이 더 가빴습니다. 도경은 차트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보험도 가끔씩 문제 있는 분들 많더라.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응급실에 밀리지. 그 말은 굳이 낮추지 않은 목소리로 흘러나왔고 옆에 보호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피식 웃었어요.
순애는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견뎠어요. 멍한 빛이 눈에 번지고 손등이 떨렸지만 도경은 오히려 더 짜증스러운 얼굴이었죠. 맥박이 좀 빠르긴 한데 그래도 걷는 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순애의 등을 살짝 밀어 대기석 쪽으로 보내려 했어요. 순애는 휘청거리며 의자에 다시 앉았고 작은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한쪽에서 또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런 분이 응급은 무슨 그냥 민폐야. 맞아, 새벽마다 저런 분들이 오니까 응급실이 모자르지. 순애는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저 어깨를 살짝 웅크린 채 숨을 고를 뿐이었어요. 도경은 다른 간호사에게 다가가며 투덜댔습니다. 저분 천천히 불러. 별거 아닌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에 그대로 퍼졌고 순애의 시야는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도. 신3 뒷담화로 번지는 냉정함. 이도경은 순애를 대기석에 남겨둔 채 동료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복도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며 낮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저분 검사해도 별거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노쇠로 불편한 건데 왜 응급실까지 와서는. 그 말에 옆에 간호사 2명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저런 환자 오면 일만 늘지. 동료의 말에 도경은 더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 점심도 먹지 못해 예민해진 장세훈 의사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자 그에게도 상황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노인분 아시죠? 괜히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냥 순서대로 밀어도 될 것 같아요. 장세훈은 차트도 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급한 사람부터 보죠. 그런 분은 보통 별일 없어요. 그의 말투는 너무 가볍고 판단도 지나치게 단순했어요. 이도경은 그 말에 자신감을 얻은 듯 접수 인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분은 천천히 불러. 급한 거 아니니까 뒤로 넘겨. 인턴은 아무 의심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순애의 이름을 목록 아래로 이동시켰어요. 한편 대기실에서는 아까보다 더 노골적인 말들이 오갔어요. 저분 무료 치료 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그렇겠지. 옷차림 봐. 병원비도 못 낼 것 같은데. 순애는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느끼며 작게 손을 모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는 레지던트들이 암묵적으로 고령 환자 뒤로 미루기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틈을 지나간 행정팀 직원은 행사건으로 짜증을 내며 귀찮은 환자들 많아서 행사 준비가 안 된다고 투덜대고 있었어요. 그 모든 말들이 순애의 존재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힘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병원 전체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녀를 대기 명단의 제일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대기석 끝에 앉아 있는 이 노인이 바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가장 오래, 누구보다 조용히 후원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신4 무너지는 몸 외면하는 시선들. 응급실 대기실의 공기는 점점 탁해지고 사람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번졌어요. 그 사이에서 순애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가슴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명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손끝이 얼어붙은 듯 힘을 잃었어요. 순애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몇몇 환자들이 몸을 일으켰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오지 않았어요. 또 시작이네. 누군가의 낮은 중얼거림이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돌아오던 이도경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순애를 보고도 표정을 찌푸렸어요. 아유 쇼하시나. 갑자기 쓰러지는 척하면 빨리 보게 해주는 줄 아시나. 그녀는 주변 간호사들과 눈을 마주치며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순애의 얼굴은 회색빛이 돌고 있었고 입술은 떨며 미세하게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젊은 경비원이 급히 달려와 외쳤습니다. 여기 환자 쓰러졌어요. 상태 안 좋아 보입니다. 도경은 마지못해 다가와 맥박을 짚었지만 손끝만 대고 금세 떼어냈어요. 암액박 있네요. 호들갑 떨 일 아니에요. 좀 이따가 부르면 되겠지. 그녀의 말은 경비원의 단호한 외침에 끊겼습니다. 지금 이러다 큰일 납니다. 숨이 불규칙해요. 잠시 멈칫한 도경은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 산소 마스크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느렸고 성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눈꺼풀을 간신히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 숨이 더 가팔라졌어요. 이때 몇몇 시민이 휴대폰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쓰러졌는데 방치하는 병원, 노인 환자 차별, 이런 단어들이 SNS 실시간 스트림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응급실 입구가 담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부 직원들은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순애의 상태보다 행사 준비와 내부 일정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는 VIP 행사 때문에 정신없는데 또 일 터졌네라고 말했고 그 말은 공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스트레처가 서둘러 준비되어 순애를 실어 나르는 동안 대기실의 시선은 무섭도록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도경은 산소 마스크를 들고 뒤따르면서도 작은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노인이 이 병원의 MRI실, 소아중환자실, 희귀병 연구기금의 절반을 만든 사람이라는 걸 신오사이다 폭발, 뒤집히는 순간 응급실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바로 그때 병원 로비 천장 스크린이 갑자기 밝게 켜졌어요. 화면에는 병원 30년 익명 최대 후원자 도착 예정 전 직원 대기라는 큰 문구가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순간 복도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졌고 행사팀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준비물과 무전을 확인했어요. 박미라 행정팀장은 숨을 헐떡이며 카메라팀을 끌고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후원자님 오시면 바로 안내해. 기자들 이미 도착했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행사 준비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잠시 후 젊은 경비원이 그들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는 손짓하며 외쳤어요. 팀장님, 최대 후원자 지금 응급실에서 쓰러진 그분입니다. 박미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고 손에 든 태블릿이 덜그럭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노인분이? 경비원은 숨을 몰아쉬며 정확한 이름을 전달했죠. 순식간에 로비 스크린이 후원자 명단과 헌납 기록 화면으로 전환되었어요. 30년간 누적 기부액 128억 원 김순애. 희귀질환 연구기금 최다 기부자. 소아중환자실 전면 리모델링 기부자.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스크롤되며 로비 전체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 전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며 얼굴을 잿빛으로 바꿨습니다. 무료 치료 받으러 왔다고 했던 그분? 몇몇 사람은 입술을 깨물며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이도경이 로비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급격히 하얗게 질렸고 손에서 차트가 툭 떨어졌습니다. 설마 그분이?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병원장이 황급히 계단을 내려와 외쳤습니다. 후원자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바로 모셔오. 경비원이 바로 대답했어요. 응급실에서 방금 쓰러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모든 직원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몇몇 간호사는 입을 막았고 장세호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미라는 서류 파일을 떨어뜨린 채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트레처에 실린 순애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로비 유리 너머로 직원들과 시민들의 눈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장은 순애에게 다가가며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했고, 이럴 수가, 우리가 이런 실수를.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려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처참한 표정을 지은 사람은 이도경이었어요. 그녀는 뒤늦게야 자신이 했던 말 쇼한다. 민폐다. 뒤로 밀어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스스로의 목을 조여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전체는 단숨에 조용해졌고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하는 얼어붙은 공기만 감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 오늘 큰일 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사이다 장면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신 6 무너지는 권위, 드러나는 책임. 스트레처가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병원장은 거의 뛰듯이 순애 곁으로 달려왔어요. 그의 숨은 거칠게 흔들렸고 눈빛에는 분명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애 후원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순애에게 닿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순애는 산소 마스크 사이로 희미한 숨을 내쉴 뿐이었죠. 뒤따라온 이도경은 겁에 질린 얼굴로 병원장 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어요. 병원장은 차갑게 돌아보며 단칼에 물었어요. 담당 간호사 누구입니까? 그 말에 주변 간호사들이 자연스럽게 도경을 바라봤고 도경의 어깨는 무겁게 떨어졌어요. 도경은 떨리는 입술을 움직여 말했습니다. 저입니다. 하지만 정말 바빴고 그분이 이렇게 중요한 분인지 몰라서. 그 변명은 문장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병원장의 날선 목소리가 도경의 말을 자르며 떨어졌습니다. 중요해서 돌보는 겁니까? 사람이니까 돌보는 거지. 순간 응급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장세훈 의사는 눈을 피하며 뒤로 살짝 몸을 빼려 했지만 박미라 팀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장 선생님도 보고받고도 좋지 않으셨죠? 그 말에 장세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저는 도경 간호사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CCTV 모니터 앞에 선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다 찍혀 있습니다. 환자분 쓰러지고 나서도 아무 조치 없었던 거 전부요. 장세훈은 마치 다리가 풀린 듯 한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어요. SNS 알림음이 응급실 곳곳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노인 환자 방치, 후원자 차별, 병원 VIP 행사 중 쓰러진 후원자. 이런 문구가 실시간 검색창 상위에 오르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둡고 굳어졌습니다. 박미라는 손에 든 태블릿을 꽉 쥐고 병원장을 바라봤어요. 원장님, 이건 정말 큰 사고입니다. 언론 대응팀이. 하지만 병원장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순간 도경의 무릎이 힘없이 바닥으로 꺾여 내려앉았어요. 장세훈 역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숨을 거칠게 내쉬었죠. 박미라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뒤돌아섰지만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VIP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병원장은 순애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직원들은 모두 깨달았어요.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병원의 심장을 흔드는 큰 파문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제 곧 병원 전체에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신칠병원 전체가 무릎 꿇는 순간 VIP 병동 복도는 이미 기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의 발걸음으로 뒤섞여 소란스러웠어요. 그러나 병원장은 모든 인원을 밀어내듯 손짓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취재도 받지 않습니다. 후원자님의 안정이 먼저입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책임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VIP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순애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주변의 소란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산소포화도 모니터는 불규칙한 신호음을 냈고 의료진은 급히 약물과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순애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소리는 병원장의 낮고 떨리는 사과였죠. 김순애 후원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는 이도경과 장세훈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도경은 손가락을 꼭 쥐어 떨고 있었고 장세훈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어요. 둘은 자신들이 만든 상황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장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대외이사, 이사회 의장, 그리고 여러 임원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금 상황 파악했다고. 병원장은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오게 하세요.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가 VIP 복도로 몰려오자 분위기는 더 이상 병원이 아니라 재판장이 되었어요. 이사회 의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경과 장세훈을 바라봤습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환자를 밀어냈다니 이게 병원입니까? 도경의 눈가가 흔들렸고 장세훈의 어깨는 완전히 꺾였어요. 이어 의장은 병원장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 알고 계십니까? 겉모습으로 환자 판단.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말에 로비 스크린에 뜬 SNS 실시간 반응들이 복도 모니터에도 전송되기 시작했어요. 노인방치병원, 후원자 차별한 의료진, 응급실 인권 문제. 이 단어들이 연속해서 깜빡이며 의료진의 얼굴을 시퍼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순애가 병실 안에서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의료진들은 즉시 움직였고 병원장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조용히 말했어요. 예, 후원자님. 지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병원장은 문 밖으로 나와 이사회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말은 복도의 모든 인물에게 전해졌고 한동안 침묵만 감돌았죠. 하지만 이때였습니다. 순애의 침대 위 모니터에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어요. 의료진들이 일제히 뛰어들었고 복도 전체가 숨을 삼키며 긴장했어요. 그 순간 병원 전체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과나 해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곧 이어질 마지막 장면이 이 병원의 명운 자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신 8 에필로그 조용한 미소, 깊은 울림. 경고음이 울리자 의료진은 일제히 순애의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약물 투여가 진행되고 산소 공급이 조정되면서 긴장된 공기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오자 의료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병원장도 문가에서 굳은 표정을 풀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애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따뜻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게 속삭였죠.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요. 모두 바쁠 텐데. 그 한마디는 오히려 이곳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병원장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후원자님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은 오늘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곁에 의사와 간호사들도 따라 숙이며 조용히 사과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 말은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말할 수조차 없었어요. 며칠 후 병원은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본 병원은 김순애 후원자님께 심각한 응급대기 차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병원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개선안을 발표했고 잘못된 직원 교육과 환자 차별 문제를 전면 재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VIP 병동 창밖에서 봄 햇살이 들어올 무렵 순애는 회복된 몸으로 조용히 병원을 걸어 나왔어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의 인사는 달라져 있었어요. 고개 숙인 경비원의 인사도 진심을 담은 간호사의 배웅도 모두 같았습니다. 존중. 그건 그녀가 바라던 단 하나의 변화였어요. 병원 문을 나서며 순애는 손가방을 고쳐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에게 쏟아지던 모욕과 조롱을 떠올렸지만 그 모든 것보다 지금 가슴에 남는 건 단 하나였어요. 그래도 변하는구나.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30년의 후원보다 더 큰 기분은 아마 병원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만든 이 하루였는지도 모릅니다. 순애의 발걸음이 조용히 멀어질 때 병원은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살릴 작은 기적이 되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 정보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